안녕하세요. 회복의 등대 대표 장우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 교육으로 자기관리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응급대응법, 재발경고 체크, 그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자기관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이자 병원 복지사로 활동한 8년간 활동한 그 경력이 있고요. 저도 20대 초반에 세 번의 재발과 강제 입원으로 보호자 동의 입원으로 2년간을 생활을 하고 재활의 과정을 잘 넘겨서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렇게 재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저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도움이 있었고, 또 병원 의료진과 치료진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많은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책에서는 여러가지 병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도 쓰고, 저의 수기도 쓰고, 그리고 병을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사일기를 써서 그 모든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은 자기 증오에서 시작돼서 불통으로 가고, 그래서 소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걸림돌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가족과 당사자가 함께 힘들어하는 병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갈 때 성장과 회복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감사는 행복, 사랑 에너지의 5배나 되는 놀라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회복력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감사가 생기기까지 병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서 이웃과 단절되어 있고 SNS나 그런 데에 집착되어 있고, 또 사람과의 감정 교류가 없이 자기 증오와 불통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인구의 25%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알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지 그 병을 이길 수 있을까? 먼저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정신질환이 온 것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싫어하다가 비하하다가 학대하다가 자기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먼저 좋아하기, 그리고 자중자애하기,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기심과 다른 거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으로 가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고요. 주변과 지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질환이 오면 자기 세계에 고립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세계에서 왕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건 현실이 아니라 망상환청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의 가장 기본은 약물 관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약물 관리, 수면 관리, 식사, 운동, 규칙적인 패턴, 병원 외래를 착실히 다니는 거. 네,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나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그 밖에 많은 그런 쉼터,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상담센터, 바우처 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복지센터에 주기적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낙병동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듣고,
또 약 관리를 하거나 정신건강 관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전문가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편에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술과 담배를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끊어야 됩니다. 술과 담배가 작용하는 부위가 정신질환에 약물이 작용하는 부위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뇌 똑같은 부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서로 그 상극의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술과 담배를 많이 할수록 약효는 받지 않고 재발 위기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약물의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자제해야 됩니다. 예, 저도 20대 초반에 3번의 정신병원 입원과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강박 또한 일주일씩 여러 번 당하고 또 가장 또 심한 증세로 환청 망각, 망상 그리고 뭐 조울증에 조증, 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들을 다 경험해봤는데요. 그렇게 힘들 때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술을 먹고 또 병이 발병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지막 발병을 하고 나서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5년 넘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약효도 잘 받고 생활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의 낙도 있지만 그 낙과 바꿔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건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되게 많이 드는데요. 원망을 하다 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그것이 풀어지는 또 상담을 통해서 지인들의 또 조언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버지와 그런 가족들, 형제들하고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많았었는데 그 분노가 한 10년 이상 가더라고요. 30이 다 돼서 아버지랑 또 화해하고 또 가족 형제들하고도 화해하고 해서 그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에는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그런 5단계 과정을 통해서 용서의 5단계를 경험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도 얼마나 저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가족도 똑같이 가족병과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점점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회복의 5가지는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뇌과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마음의 치유가 되고 감사를 습관화하면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부정적인 감정이 맴도는 것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화가 길러지고 대인관계와 사회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또 사람들과 동료들과 교류하고 선생님과 소통하며 그런 것들 인간관계 기술이나 대인관계를 배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뜻을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마음이 더 평안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족도 물론 가족이 굉장히 힘이 되는데요. 가족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이 갈등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가족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고통을 주고 가까이 있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고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고 감정 표출을 심하게 해서 재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감을 둬서 가족과 나와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리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가족이 다그치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재발의 위기를 자주 경험했는데요. 저도 20대 초반에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이 커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싸울 일이 많이 생기고 갈등이 되게 심해서 나중에는 부모님도 가족 교육을 받고 적절하게 저를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통의 변화가 겪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서로 거침없이 말하고 상처 주는 방식에서 서로 배려하고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해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후회 없이 감사하는 습관들을 맨날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습관화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글쓰기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해소했는데요. 그런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운동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참견하고 다그치고 간섭하는 잔소리보다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다려주고 편안해지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출하거나 당사자인 내가 감정을 표출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보다는 고백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가족은 응원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는 격려해주는 위로자가 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이 편안한 친구와 같은 관계로 변화되어 갈 때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달리다쿰이나 회복의 등대 모임에서 어머니와 아들, 부모님과 자녀 이렇게 와서 회복된 가정을 보면 자녀의 높이에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연극도 보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니까 어머니도 부모님도 회복되고 자녀분도 힘을 얻고 당사자도 회복되어서 더 건강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할 수 있고 또 약관리, 생활관리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활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기본적인 생활 루틴을 지키는 것 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알바나 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연계되어서 뭐 정신재활시설이나 그룹홈으로 가서 또 생활하다가 또 일자리 창출이 됐을 때 연계되어서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에 찾아간다거나 워크투게더 같은 장애인 공단에서 시작하는 뭐 일자리 찾아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갔다가 뭐 공공근로나 여러 가지 루트를 사용해서 일반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재활의 루트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일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재활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과 분리되고 독립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저만의 알바를 시작해서 노래방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태권도 사범으로 또 배우고 싶은 취미를 하다가 그 취미가 또 직업이 돼서 태권도 사범 일을 10년을 하게 됐고 또 30대에서는 사회복지 공부를 33살에 늦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4년을 졸업하고 37살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복지사로 취업이 돼서 일반인들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 1급도 따고 이렇게 하면서 재활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달리다굼의 일에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저를 이제 오픈하면서 책을 쓰게 되고 정신건강 에세이를 통해서 저를 알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고 응원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동료 지원가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를 과감하게 오픈하고 병원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기분에 대한 그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 기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이 화난 기분인지, 서운한 기분인지, 섭섭한 기분인지, 슬프고 괴로운 기분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수용하면 그 감정이 해소가 되고, 부정 감정이 긍정 감정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신체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면, 식사, 운동,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체크하고, 또 약을 잘 먹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기분 상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체크하면 내가 느끼고 감정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체크할 때 건강관리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에너지를 채우는 세 가지 방법이 수면, 식사, 운동인데요. 그것을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잘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이고 신체적인 정신 회복은 이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인구의 25%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기에 충실하고 일정한 수면과 식사, 운동 패턴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자는데요. 잠을 잘 자면 예민하지 않고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줘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을 단련하듯이 운동은 뇌를 단련하는 그런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약을 먹으면서도 약부작용 감소에는 운동 같은 것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꼭 규칙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신의학에 대한 병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중요하고, 정신질환이 오게 되면 생각이 오류가 생기고 왜곡이 생깁니다. 대부분 작은 것을 큰 게 생각한다는 과잉일반화, 완전히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오해 착각을 자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으로 쉽게 넘어가고 현실감이 약해져서 망상환청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는 인지행동치료나 상담치료, 그리고 센터의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실감을 찾아가고, 멘토들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면 그 편견의 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 많은데 완전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오메가3, 견과류, 우유, 달걀, 바나나,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완전식품으로 되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 건강에 되게 도움이 돼서 몸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증과 이런 부분들은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가져오고 있는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나의 어떤 부분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말에 남들이 너가 이러이러하더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만약에 뭐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그것을 조율하면서 고쳐나가면 사회생활, 사회성도 좋아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약을 먹으면 또 이기적으로 보이게 되고 좀 그렇게 되고 감정 공감이 무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랑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공동체나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임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체크하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편에는 스트레스 관리와 재발 경고 체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